처음 들어간다고? 처음 들어가면 필기 준비 좀 하세요. 근수축도 너희들 조금 계산해야 될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뭐로 필기할까? 어떻게 필기할까? 자, 근수축. 자, 근수축이라는 단어 자체가 근육수축이에요. 근육수축. 우리 근육은 수축할 수도 있고 이완할 수도 있습니다. 쌤 잠깐만 볼까? 우리가 팔을 이렇게 오므린다 그러면 요 근육을 뭐라 그러지? 여자들은 잘 모르는데 남자들은 알 수 있잖아. 요 근육을 뭐라 그래요? 이두박근이라고 그런다. 이두박근. 그럼 여기는요? 삼두박근이라고 그런다. 알겠지? 알아도 나중에 문제 풀 때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 팔을 오므린다 그랬을 때 이두박근은 수축해야 되고 그 다음 삼두박근은 이완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수축과 이완 부분을 갖다가 나중에 우리는 이걸 다 배우고 나면 계산해야 돼. 계산해서 값도 만들어내야 되고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도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그걸 배우기 앞서 기초적인 지식 좀 알고 갑시다. 첫 번째, 근육의 종류 있다 그랬지. 근육의 종류. 그래서 이 근육의 종류를 갖다 선생님이 필기를 안 하면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불수익은, 수익은 뭐 이런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기를 좀 하고 가자.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요래 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갈 거고 여기까지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단 나누고 요거는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 밑에는 이렇게 나누고. 자, 표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그러면 근육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근육의 종류는 세 종류. 뭐뭐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골격근, 골격근 있고, 그 다음에 심장, 심장도 스스로 수축과 이완하지. 심장도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내장근, 내장에 있는 근육,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들의 무늬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 무늬. 골격근하고 심장근은 우리가 가로 무늬근이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가로 무늬근. 골격근하고 심장근은 가로 무늬근이고 내장근 같은 경우가 무늬가 없는 민무늬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얘들의 기능을 갖다가 보면 기능. 골격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위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수위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면 중추신경계를 배울 건데 중추신경계에서 대뇌, 소뇌 걔네들 역할을 보면 수위운동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위운동이 뭐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대뇌의 지배를 받아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수위운동. 그 다음에 심장근하고 내장근은 우리가 불수의근. 이 불수의근이라는 거는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뇌가 심장 보고 야 1초에 몇 번 뛰어봐라 이렇게 명령을 못 내립니다. 그 다음에 내장 보고도 대뇌가 야 소장 너 지금 5m 지점 한번 꿈틀거려봐 이런 식으로 명령을 못 내려요. 알겠지? 그래서 불수의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신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은요 우리가 운동신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운동신경. 자, 그 다음에 심장이나 내장에 붙어있는 신경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자율신경. 그래서 자율신경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여기에 포진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도 하나 좀 알아둬라. 우리는 건수축에서 골격근만 배울 거거든요. 이 골격근이 일단 핵분열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핵분열. 그럼 핵분열을 갖다 한다는 소리는 핵이 여러 개 있다. 그렇게 우리가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근육의 종류 요거를 갖다 필기한 이유는 용어를 좀 알아두세요. 수익은 불수익은, 가로무늬근, 미무늬근 이런 거 알겠지? 어차피 요거는 다음 단원에서 다 배울 부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근육의 구조다. 근육의 구조. 자, 근육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근육, 섬유, 다발로 되어 있습니다. 근육은 근육, 섬유, 다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근육, 섬유, 다발은 당연히 근육, 섬유로 되어 있겠지만 근육, 섬유. 그 다음에 근육, 섬유는 뭐가 구성이 돼서 근육, 섬유가 되냐면 근육, 원섬유, 근육, 원섬유. 그 다음 근육, 원섬유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근육, 원섬유, 마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기억해 줘야 될 게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여기 근육 섬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세포입니다. 세포. 얘가 세포예요. 근육 섬유가 세포예요. 자, 그러면 너희들 세포까지는 우리가 뭐로 관찰이 가능하냐면 너희들 광학현미경 들어봤나? 광학현미경. 그래서 광학현미경은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안에 내부를 갖다 확대해서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광학섬유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미세한 거는 우리가 광학섬유로 못 보고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됩니다. 광학현미경으로 못 보고 광학섬유가 내가 그랬나? 광학현미경으로 못 보고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근육 섬유가 세포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 근육 있지? 근육이 조직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근육 원섬유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액틴 필라멘트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마이오신 필라멘트하고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 그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육의 구조를 갖다가 그림을 하나 그릴 겁니다. 알겠지?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하나 그릴 거예요. 이건 필요 없고. 여튼 너희들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런 그림 억수로 많이 그릴 겁니다. 너희들 스스로 많이 그려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가 우리는 근육, 원섬유, 마디다. 이렇게 근육, 원섬유, 마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제 근육, 섬유, 마디를 따지는 요 끝에서 요 끝까지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지선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용어만 알아두고 중앙에 딱 선이 하나 있는데 그 선을 갖다가 우리 M선을 하는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마디하고 마디를 갖다가 기준으로 잡는 게 지선을 갖다가 경계로 잡는다. 요거 하나 알아놓고 우리가 용어로 알아둬야 될 게 자, 먼저 요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 좀 알아두자. A대 하는 게 있어요. A대. 그래서 A대가 뭐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A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하고 마이오신 필라멘트 그 다음에 액틴 필라멘트가 겹쳐 있는 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겹쳐
그러면 마이오신 필라멘트하고 액틴 필라멘트를 알아야 되는데 요거 있지, 요거 중간에 굵은 거. 이 굵은 거 이게 뭐냐면 마이오신 필라멘트다. 마이오신 필라멘트. 그 다음에 양쪽에 여기 가늘게 선생님 그림 그리는 거 있지? 요 가늘게 그리는 거. 요게 우리는 액틴 필라멘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대가 어디를 나타냅니까? 그러면 마이오신 필라멘트도 있고 액틴 필라멘트도 있는 요 부분을 갖다 우리는 A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A대. 그러니까 실제로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겠지만 요 길이에 보면 여기 보면 액틴 필라멘트도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여기를 갖다 우리는 A대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머릿속에 뭐를 생각하고 있으면 되냐면 A대 길이는 뭐와 같으냐면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 요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되겠네.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A대가 지금 두껍단 말이야. 여기 두껍지? 그러다 보니까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어둡게 보여요. 그래서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 우리는 암대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암대. 자, 그래서 A대 이렇게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알아둬야 될 게 I대 하는 게 있습니다. I대. 그래서 I대가 뭐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자, 요거는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데 어딥니까? 그러면 이쪽이죠. 이쪽에 보면 액틴 필라멘트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를 갖다 우리는 I대. 그럼 이쪽에도 있지. 이쪽에. 이쪽에도 보면 여기를 I대. 이쪽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H대 하는 거 있다. H대. 그래서 H대가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여기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하고 있고,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를 우리는 H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H대. 됐습니까? 그래서 구조를 갖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구조. 알았지? 나중에 너희들이 이 구조에서 문제를 갖다가 계산 문제로 푸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지금 뭐 책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 지워서 조금 더 하고 찾고 싶거든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요. 수축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수축의 원리. 어떻게 수축하니? 요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설명하는 걸 갖다가 활주선이다. 요런 단어를 써요. 활주선. 그래서 활주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출제 빈도가 없는데 근데 원리는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필기를 잠깐 할게요.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알겠지? 자, 일단 뉴런이 이렇게 흥분이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축삭돌기 말단에 전 시간에 배웠던 시냅스 소포가 있다고 그랬지만 이 시냅스 소포 안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신경전달 물질이 존재한다 그랬고, 그게 이름이 아세트콜린이다. 그러면 시냅스 소포가 축삭돌기 말단막하고 이렇게 융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있던 신경전달 물질이 바깥으로 튀어나온다고 얘기했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뭐가 있냐면 근육 섬유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근육 섬유. 그래서 근육 섬유막이라고 얘기해요. 근육 섬유막. 그 근육 섬유막에는 나트륨 통로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배웠던 게 이 단백질 구성되어 있는 나트륨 통로 옆에는 수용체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수용체에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을 하지. 여기가 맞지? 이렇게 결합을
어떻게 되냐면 안으로 나트륨이 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안으로 Na 플러스가 이동을 한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탈분극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럼 탈분극이 됐을 때 바깥은 마이너스가 되고 안은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 같다.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근육 섬유 막이 탈분극 상태가 되면 이 섬유가 선생님 세포라 그랬잖아. 세포를 구성하는 소기관들 있지. 우리 통과에서 배웠던 핵막하고 붙어있는 소포체, 그 다음에 떨어져 나온 골지체,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이 소기관들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 근육 섬유 막 세포 안에도 뭐가 있냐면 근육을 구성하는 근소포체가 있어요. 근소포체. 그래서 흥분이 Na 플러스 이게 근소포체에 도달하면 뭐를 갖다가 분비하냐면 CA2 플러스 칼슘 이온이제 이거를 세포질로 방출을 합니다. 세포질로 방출을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근육 섬유 마디가 요렇게 있다고 그랬잖아. 실제로는요, 얘들이 뭐를 가지고 있냐면 요런 식으로 해서 다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다리. 여기 머리 부분이고 마요신 필라멘트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알겠지? 저렇게 생겼는데 요게 CA2 플러스가 세포질로 방출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액틴 필라멘트하고 결합을 합니다. 액틴 필라멘트하고 결합해요. 그럼 이렇게 액틴 필라멘트하고 결합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액틴 필라멘트에 숨어져 있던 이 구멍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구멍. 이런 구멍들. 결합하는. 원래 이게 숨겨져 있는데 저게 CA2 플러스가 저게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구멍이 저렇게 노출이 돼요. 그럼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얘들이 머리 부분 이쪽으로 구멍에 결합을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버려요. 이 결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액틴 필라멘트가 안으로 이렇게 미끌려 들어갑니다. 미끄러진다. 이렇게 표현할게. 자, 결합을 하다 보니까 저게 지금 당겨버리거든요. 당겨버리다 보니까 양쪽에 있던 액틴 필라멘트가 안으로 이렇게 미끌려 들어갑니다. 미끌려 들어간다고 해서 활주소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다.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미끌려 들어갈 때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액틴 필라멘트를 잡아당기겠지. 맞지? 그래서 거기서 ATP를 소모한다는 사실 알아두세요. 출제됩니다. 아까도 봐라. 확산될 때 ATP 소모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 맞지? 기초 지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ATP를 갖다가 소모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지? 그래서 이제 이완은 어떻게 되냐면 이완은 이제 요거 흥분 전달하는 게 있잖아. 요게 이제 재분극으로 바뀌어. 재분극으로 바뀌게 되면 얘들이 구멍에서 이제 또 떨어집니다. 원래 까만색으로 돌아가요. 까만색으로 돌아가게 되면 액틴 필라멘트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칼슘 이온도 다시 그런 소포체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이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축이 더 중요하니까 수축이 되는 원리를 갖다가 우리가 좀 잘 기억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근데 방금 전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요 상태예요. 요 상태. 지금 요게 지금 액틴 필라멘트고 그 다음 여기에 지금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으면 평상시에 이렇게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도 있고 겹쳐 있는 부분도 있고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처럼 어떻게 되냐면 근육이 수축되면 여기 미끌려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알았지? 그게 활주설이다. 그렇게 우리가 봐주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갖다가 외우고 있어야 되냐면 자 요거를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자 수축 수축 근육 원섬유 마디 어떻게 됩니까? 짧아집니다. 근육 원섬유 마디 짧아집니다.
그 다음에 I대. I대 어떻게 되냐면 요거도 짧아지지. 미끌려서 들어가니까 I대도 짧아진다. 그 다음에 H대. H대도 짧아진다. 그 다음에 액틴 필라멘트하고 그 다음에 마이오신 필라멘트 겹치는 부분이 있지. 원래 겹쳐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늘어난다. 늘어난다. 그 다음에 A대 길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A대는 변화가 없다. 변화 없다. 그 다음에 액틴 필라멘트 길이 이거도 변화 없다. 액틴 필라멘트 길이도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너희들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기준을 잡을 때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냐면 봐봐.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어떻게 할 거냐면요. 너희들한테 요까지를 기억이라 한다. 이렇게 할 거고 요까지 겹치는 부위를 갖다가 이연이라 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H대 길이를 디귿이라 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근육 원소유 마디 길이 요걸 갖다 우리는 X라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알았지? 그럼 잘 봐봐. 내가 근육 원소유 마디가 수축을 해가지고 얼마까지 길이가 줄어들었냐면 X만큼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게요. 길이가 X만큼 줄어들었대. 그럼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얘 X의 길이가 X만큼 줄어들었다. 이렇게 할게요. X만큼. 그러면 I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I대는 양쪽에 있잖아. 맞지? 양쪽에 있는데 선생님이 보통 기억 니은비가 한쪽만 지금 너희들 출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기억의 길이는 어떻게 되니?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x가 된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원래 야들이 같이 줄면 요거 합치면 요것도 당연히 x만큼 줄 거거든요. 근데 한쪽만 나타냈으니까 이거 대칭이잖아. 맞지? 한쪽만 나타냈으니까 2분의 x 준다. 그래야 되고 h대 길이는 요거 통이잖아. 맞지? 통이면 요쪽에서도 들어올 거고 요쪽에도 들어올 거야. 2분의 x 들어오고 2분의 x 들어오니까 야 같은 경우도 h대 x는 이제 디귿이지. 디귿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x만큼 준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액틴 필라멘트하고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쳐 있는 부분이 니은이잖아. 맞지? 요게 지금 니은이다. 그래서 니은은 얼마만큼 되냐면 얘들이 미끌려 들어오니까 겹치는 부분은 늘어나요. 알겠죠? 얼마만큼 늘어나냐면 2분의 x만큼 늘어난다 그래서 앞에 플러스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파란색으로 지금 썼던 거 요런 부분을 잘 기억해야 나중에 문제 푸는데 숫자 대입해서 할 수 있다. 숫자도 찾아야 되고 안 그러면 뭐 숫자를 대입해서 우리가 쓸 수도 있다. 그런 부분 좀 알아두세요. 알았지? 그래서 근수축은 문제가 출제되면 요런 거는 전부 용어 설명이잖아. 맞지? 그래서 전부 다 이쪽에서 출제 다 합니다. 알았지? 예상 문제는 전부 이쪽에서 출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됐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배우면 되는데 봅시다. 자, 4번 요래 가지고 근수축 에너지. 근수축 에너지. 그래서 근수축 에너지가 뭐야? 그러면 ATP를 해요. ATP. 아까 우리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액틴 필라멘트를 잡아 당김으로써 안으로 슬라이딩해서 들어간다 그랬다. 그렇지? 그때 ATP를 소모한다고 그랬는데 이 ATP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그 경로를 갖다가 보면 제일 먼저
근육에 저장된 ATP를 먼저 씁니다. 알겠죠? 근육 안에 ATP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는 3초 정도 수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팔을 갖다가 이렇게 수축했지? 수축했을 때 제일 먼저 이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ATP가 먼저 소모돼서 저렇게 잡아당기는 겁니다. 알겠지? 3초 정도 버틸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 이렇게 하더라도 3초가 넘어가잖아. 맞지? 그러면 그 나머지 또 어떻게 되냐면 크레아틴, 인산, 이 크레아틴, 인산 이게 어디 안에 들어있는 거냐면 근육 안에 들어있는 크레아틴, 인산이다. 그게 분해가 되면서 크레아틴 플러스 인산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인산 요거를 갖다가 누구한테 공급을 하냐면 ADP에 공급을 하겠지만 그럼 ADP에 공급하면 ADP는 요거하고 해서 ATP를 만들 수가 있겠지 맞지? 그래서 요걸로 15초 정도 버텨요. 근데 우리는 근육을 갖다 수축했을 때 더 많이 버틸 수 있잖아. 그거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간에서 글리코젠 그게 분해가 되면 뭐로 바뀌냐면 포도당으로 바뀐다. 포도당.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으로 바꿀 때 그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산소 호흡을 하게 되면 몇 개 ATP? 38개 ATP가 튀어나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 무산소 호흡을 하게 되면 한 2개 정도의 ATP가 튀어나온다고 했지 맞지? 그래서 여기에서 얻는 ATP 가지고 근수축에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근수축 끝났으니까 책 잠깐만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책 보자. 자, 책의 D 근수축 1번에 골격근 뼈에 붙어있는 근육을 골격근이라 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그림을 보니까 팔을 구부리고 있지 맞지? 팔을 구부리고 있는데 용어 좀 알아둬라. 이두박근 줄치고요. 그 다음에 삼두박근 줄쳐놓으세요. 팔을 구부렸을 때 이두박근은 수축, 그 다음에 삼두박근은 이완.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골격근의 구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구조 동그라미 쳐서 자, 뒤쪽에 그냥 글을 읽어볼게. 골격근은 여러 개의 근육 섬유 다발로 되어 있고 근육 섬유 다발은 여러 개의 근육 섬유로 되어 있고 각각의 근육 섬유는 많은 근육 원 섬유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로 1번에 근육 섬유 줄처럼 뒤에 근육을 구성하는 세포 줄처럼 세포 그 다음 저 뒤에 줄처럼 다핵성 세포 그러니까 핵이 여러 개 있다. 핵 분열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로 2번에 근육 원섬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쪽으로 그냥 읽어볼게. 근육 원섬유에는 굵은 마요신 필라멘트 가는 액틴 필라멘트 이런 걸로 되어 있고 뒤에 보니까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굵은 마요신 필라멘트는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검게 보인다. 그 다음에 액틴 필라멘트는 가늘게 보이기 때문에 밝게 보인다. 알겠지? 오래 보시면 되고 3번 근육 원섬유 마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육 원섬유 마디는 아까 지선에서부터 지선까지를 근육 원섬유 마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밑에 골격근의 구조 그림에서 먼저 근육 있지? 근육 밑에다 한번 더 적어 조직이라고 적으세요. 조직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근육 섬유 찾아서 세포라고 한번 더 적어라. 알겠지? 세포. 그 다음 그 밑에 그림 봅니다. 그 밑에 그림 보면 자, 그림에서 A대 줄치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I대 줄 좀 치세요. I대.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잘 봐봐. 쌤 잠깐만 볼까요?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을 잘랐다 그러면 이 단면이 가는 것 전만 찍혀져 있어요. 거기 지금 첫 번째 그림 그렇겠지 맞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갖다가 단면으로 잘랐다 그러면 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 굵은 것도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잘랐다 그러면 굵은 것만 나타나요. 세 번째 그림. 알았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걸 알아놓고. 그 밑에 있는 글자 봅시다. 제일 큰 게 골격근, 그 다음에 근육 섬유 다발, 근육 섬유, 근육 원섬유, 마이오신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로 되어 있다 그랬고, 그 밑에 줄쳐라. A 대 암대. 이 줄쳐.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 그 밑에 I 대 명대. 밝은 부분이라 명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줄치고. H 대 줄쳐서 중간쯤에 줄쳐라.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그 다음 그 밑에는 그냥 읽어볼게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A대는 어둡게 보이고 액틴 필라멘트가 있는 I대는 밝게 보이므로 근육 원섬유를 관찰하면 어둡고 밝은 부분이 교대로 나타납니다. 화살표 저 뒤에 가로무늬 줄쳐라. 가로무늬. 이 I대, A대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가로무늬근이다. 쌤이 아까 골격근이 가로무늬근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지 맞지?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3번 근수축 과정 동그라미 쳐서 선생님이 여기 설명했던 게 근수축 과정이다. 팔주설 미끌려서 들어간다 이런 거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 볼게. 근육 세포의 세포막과 접혀져 있는 운동 뉴런의 축삭도기 말단에 여기 축삭도기 말단에 활동 전이가 도달하면 축삭도기 말단에 있는 시냅스 소포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근육 섬유의 세포막이 탈분극이 되고 여기 탈분극이 되고 전이가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근육 원섬유 마디가 짧아지면서 근육이 원섬유 쪽으로 수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4번 같이 갑니다. 근수축 원리만 동그라미 주세요. 원리.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출처라 미끄러져 들어가 그 밑에 겹치는 부분이 증가 뒤에 근육 원섬유 마디 짧아진다. 그거 줄치면 되겠다. 그럼 봐라. 아까 지금 요 중간 부분이 끝났거든요. 중간 부분이 책이 없는데 근소포체에 이게 활동 전이가 도달하면 칼슘 방출합니다. 그게 액틴 필라멘트하고 결합해요. 그러면 마이오신 필라멘트 머리 부분과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노출됩니다. 그러면 당장 결합하겠지. 결합하면서 얘들을 당겨서 미끌려 들어옵니다. 알겠지? ATP 소모한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있는 그림 보니까 첫 번째 있는 그림은 수축하는 그림이고 두 번째 있는 그림은 단면 그림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그림 밑에 작은 글씨 있습니다. 잘 봐라. 근육 원섬유 마디 I대 H대 길이는 짧아지고 줄쳐라. 근육 원섬유 마디 I대 H대 짧아지고 여기 이제 얘 짧아지고 얘 짧아지고 얘 짧아진다. 그 다음에 A대 길이는 변함없다. 줄쳐라. 요거 나와있지. A대 길이는 변함없다. 그 다음 그 밑에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A대 길이니까 이거 변하지 않고 액틴 필라멘트 길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됐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근수축의 줄쳐라 에너지원. 근수축의 에너지원이 누구냐면 그 밑에 ATP만 줄치면 됩니다. ATP 외워두세요. 근수축할 때 ATP 소모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2번. 자, ATP의 공급 그래서 그냥 읽어만 볼게요. 근육세포에 3초 정도 수축할 수 있는 ATP만 저장돼 있어 오랫동안 근수축이 일어나려면 ATP가 다시 재생이 돼야 되는데 그럼 ATP 재생을 어떻게 하느냐? 크레아틴 인산을 이용해서 ATP를 재생할 수 있지만 크레아틴 인산의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15초 정도 버틸 수 있다 그랬지. 나머지는 외도 세포 호흡에 의해서 ATP가 공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다. 너희들 뒤에 87쪽부터 지금 자극의 전달을 제외한 나머지 근수축 문제가 빠져 있을 건데 숙제 어디까지 해오냐면 95쪽까지 숙제 좀 해오세요. 95쪽까지 숙제 해오라. 알겠지? 됐습니다. 좀 쉬었다가 파악하면 하자. 자, 그러면 124쪽 간다. 혹시 질문할 거 있잖아. 앞에. 괜찮았어. 자, 그러면 124쪽에 원소의 주기적 성질. 선생님 저번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기적 성질만 다 끝내면 화학에서도 진도 한번 잡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더턴하고
또 다른 문제집들 풀어야 돼. 앞에 거. 자, 여기 원소의 주기적 성질. 그러면 우리 원소의 주기적 성질 몇 개 배우노? 기억 안 나나? 동아나, 몇 개 배우노? 외워라. 맞을 기가 있나? 자, 첫 번째 배우는 게 유효 핵전. 첫 번째 배우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는 게 원자 반지름. 그 다음 배우는 게 이온화 에너지. 세 개 배웁니다. 알았지? 외우자. 첫 번째가 유효 핵전. 두 번째가 원자 반지름. 세 번째가 이온화 에너지. 세 개 배운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유효 핵전압 요걸 배워야 되는데, 선생님 중요도를 따지면 요런 구동으로 쓸 수 있어요. 이온 에너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지? 자, 유효 핵전화가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핵의 전하를 띠고 있는 이유는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수 때문이잖아, 맞지? 그래서 양성자수 때문에 핵이 플러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핵전화 이런 단어 쓴다. 핵전화. 그럼 핵전화 이꼬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양성자수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트륨이라 그러면 원자번호 11번이기 때문에 그러면 야의 핵전화는 플러스 11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알겠지? 근데 그게 핵전화인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유효 핵전화. 유효 핵전화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전자가 실제 느끼는 핵의 전하.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 그걸 갖다 우리는 유효 핵전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자, 우리가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뭐 8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효 핵전화를 따질 때 누구를 따지냐면 얘를 따집니다. 얘.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 그게 유효 핵전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갖다 따지는 거야. 알겠지? 그럼 봐라. 지금 얘는 전자다 보니까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인력. 그래서 얘는 핵의 모든 전하의 인력을 다 받고 싶어요. 알겠죠? 지 혼자만. 근데 이 인력을 방해하는 놈이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 얘들 사이에 뭐가 작용하냐면 반발력이 작용하는 것 같아. 반발력. 그 다음 여기 하나 더 그려야 되겠다. 여기 전자 하나만 더 그려라. 그래서 같은 껍질에 있는 얘들 사이에도 뭐가 작용하냐면 반발력이 작용합니다. 반발력. 그래서 나는 핵의 인력을 다 받고 싶은데 한쪽 껍질에 있는 전자,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가 반발력이 작용하다 보니까 그거를 방해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용어를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무슨 용어냐면 방금 전에 전자들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한다. 이 반발력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려막기 효과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용어 알아두세요. 가려막기 효과. 맞지? 자, 그러면 이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인력이 약해지겠다. 맞지? 그래서 이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는요, 감소하게 됩니다. 핵 전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거를 갖다 우리는 유효 핵전하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원래 핵의 전하보다 반발력이 작용해서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의 핵전하가 줄어든다. 그걸 갖다 우리는 유효 핵전하.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유효 핵전하를 어떻게 계산해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 스타 표시를 쓴다. 알겠지?
이렇게 표시하면 유효 핵전화예요. 우리가 스타 표시 안 하고 그냥 Z만 쓰잖아. 요거는 그냥 핵전화입니다. 핵전화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유효 핵전화는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원래 핵전화에다가 빼기 가려 막기 이렇게 우리가 해주면 된다. 그게 유효 핵전화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수소가 있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중간에 플러스 1, 그 다음 전자수도 어떻게 되냐면 한 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있잖아. 지금 핵전화가 얼마야? 그러면 플러스 1 그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의 유효 핵전화가 얼마야? 그러면 얘 지 혼자만 1력 다 받잖아. 맞지? 그래서 얘의 유효 핵전화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돼. 예. 근데 만약에 탄소를 해볼게. 탄소는 6번이라서 중간에 플러스 6,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4개가 이렇게 있겠다. 자, 여기 지금 탄소인데 지금 이놈의 유효 핵전화가 얼마야?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원래 핵전화 플러스 6에서 빼기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가려막을 거고, 전자 2개가 맞지? 요거 인력의 개수를 세면 됩니다. 얘가 반발력의 개수, 얘 가려막는 반발력의 개수 2개지 맞지? 그래서 전자 2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껍질에 있는 놈도 반발력이 있다 그랬는데 반발력이 3개지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G 빼고 다른 전자 개수 쓰면 돼요. G 빼고 다른 전자 개수. 그래서 L 껍질에 3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알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 핵전화보다 줄어들게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용어를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요거 잘 봐리. 여기 있는 전자는요, 안쪽에 있는 전자가 가려막습니다. 가려막지 맞지? 그 다음에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도 반발력에 의해서 가려막아요. 그러면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가 크겠나?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가 크겠나? 누가 더 잘 가려막을 것 같아요? 핵의 인력을. 누가? 안쪽 껍질이겠지.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돼요. 안쪽 껍질 전자 가려막기가 더 크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됐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뭐를 설명했냐면 유효 핵전화에 대한 정의 부분을 갖다 좀 설명을 한 것 같다. 그랬지? 그리고 요 밑에 선생님이 필기했던 이런 부분은 요 파란색 요거만 교과에 나오지, 가려막기 유효 핵전화 계산하는 거 요런 거는 출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됐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배우려고 덤벼드냐? 주기성을 배워야 돼. 주기성. 지금 요게 제목만 보더라도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잖아. 주기적 성질. 그래서 이 주기적 성질에 3가지가 있는데 저 3가지의 주기성을 다 알아둬야 됩니다. 이제 주기성.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기성은 외우면요 나중에 다 까먹습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자, 알아. 먼저 같은 주기에서 한번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원자 번호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화는 증가합니다. 왜 증가합니까? 그 이유. 아까 우리 유효 핵전화 계산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핵전화 빼기 가려막기 이렇게 우리가 썼었잖아. 핵전화 빼기 가려막기. 그러면 자, 같은 주기에서 리
배, 리페. 같은 주기지 맞지? 그럼 얘는 원자번호 3번, 얘 원자번호 4번.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뭐지요? 중간에 핵전화 플러스 3이다. 빼기, 가려맞기가 보면, 전자수 3개잖아, 맞지?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1개, 아니겠네? 얘는 1개는 없네. 이렇게만 가려맞겠다, 맞지? 이렇게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4다, 맞지? 빼기,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에 2개가 보이잖아. 그러면 집 빼고 전자겠으니까 두 번째 껍질에 1개. 이렇게 우리가 가르마트 써주면 되겠다. 그럼 잘 봐봐. 지금 같은 주기에서 보면 핵전화도 커지고 전자수도 1개가 더 커져서 반발력도 커지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유핵전은 커진대. 그게 왜 그러냐면 양성자 하나 넣는 효과가 전자수 하나 넣는 효과보다 커서 그래요.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효핵자는 큽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기는 좀 그렇다 맞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공식도 책에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더 커지는 효과가 크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어떻게 따질 거야 맞지?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유효핵전화의 주기성을 따질 때는 뭘로 따지면 되냐면 핵전화로 따지면 됩니다. 핵전화. 그냥 핵전화로 따지세요. 그럼 발이 요거 둘 중에 지금 같은 주기제 같은 주기에서 핵전화만 따지라 그러면 우리 이거 신경 안 쓰면 되거든. 얘가 핵전화 더 크지? 유핵전화 더 큽니다. 알았지? 먼저 보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효핵전화 더 커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족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효핵전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된다? 유효핵전화